선생님 저 그 주사 또 맞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본인이 해보시고 잇몸 치료의 효과도 있겠지만 주사를 맞고 좀 더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원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잇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잇몸 재생 주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잇몸 재생 주사라는 건 사실 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잇몸 재생 주사는 요즘에 좀 최근에 유행하게 된 그런 치과에서 수식인데 그 최근에 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피부적으로 우리 많이 쓰던 리쥬란 있죠. 네. 리쥬란에서 좀 먼저 좀 시작이 됐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정형외과 쪽으로 프롤로 주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거에서 시작이 됐다 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재생 치료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치료라는 게 원리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키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리쥬란 하면 PN 성분, 연어 성분을 써가지고 피부를 진피층, 표피층을 재생시키는 걸 피부 재생주사라고 하는 거고 리쥬란을 사용하고 정형외과에서 프롤로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도 턱관절 프롤로 PDRN이라고 하는 연어 성분을 이용해서 건이나 인대를 재생시키는 소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이거를 그럼 건이랑 인대랑 다른 콜라겐 세포들,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항염작용도 나타내고 재생을 하는 걸 그럼 잇몸에도 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임상가들이 개원이들이 이걸 쓰기 시작을 한 건데 써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이 PDRN의 그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염 효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 통증이 제거돼서 프롤로에도 많이 쓸 거고요. 통증 자극을 제거하는 효과 그리고 혈관들을 신생해서 신생혈관들이 나오면서 순환이 촉진되는 효과 순환이 촉진되다 보니까 노폐물은 배출되고 영양 공급은 잘 되겠죠. 그런 거에다가 섬유아세포 재생 효과 그러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증식이 돼서 건인대에도 쓰는 거고 잇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체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잇몸 치료에다가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잇몸 재생주사, 잇몸 영양주사라고 해서 개원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써보면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인비절라인 환자분이세요. 인비절라인을 하는 환자분인데 남자분이시고 연세가 뭐 이제 40대 정도? 40대 된 남자분이셨는데 잇몸 자체가 좀 원래 좀 좋지도 않으셨어요. 원래 안 좋으신 상황에서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인비절라인 치료를 시작했는데 우리 몸이라는 건 스트레스 받으면 좀 취약해지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아프던 잇몸이 아프다든지 뭐 입술 안이 막 부르터서 헌다든지 뭐 좀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은 감기가 걸린다든지 원래 본인이 취약했던 부분이 좀 먼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마다 잇몸이 딱딱 부어서 오시는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분 잇몸 치료를 이제 꾸준히 해드리다가 그 PDRN 술식을 프롤로 주사도 저도 많이 쓰니까요. 잇몸 치료 재생 주사 요즘 많이 쓰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권유를 드려서 환자분도 이제 저를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정말 많이 흔들리던 치아에 일단은 동요도 모빌리티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던 게 좀 가라앉고 물론 재생주사만 맞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잇몸 치료는 무조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취하고 속 안에 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재생 물질을 넣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나는 잇몸 치료는 안 하고 주사만 놔주세요. 그렇게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효과를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잇몸 치료도 시행하고 잇몸 재생 주사도 맞고 했더니 흔들리는 것도 줄어들었고요. 잇몸이 보이는 빨갛게 부어서 피나는 것도 많이 줄어서 좀 탄탄해졌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뼈도 조금은 찼어요.
물론 다 찬 건 아닙니다. 저거는 좀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요. 좀 더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어쨌든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도 아픈 거라든지 동요도라든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셨고 다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맞고 싶다고 하셔서 추가로 더 이제 잇몸 치료와 병행해서 시술한 케이스인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정 치료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서도 어금니에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하실 때 제가 잇몸 주사를 병행해드리는 걸 권유드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저를 믿고서 맞아주시면은 그 맞고 나서 다음번에 오셔서 이제는 환자가 먼저 선생님 저 그 주사 또 맞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본인이 해보시고 잇몸 치료의 효과도 있겠지만 주사를 맞고 좀 더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취를 어차피 하고 하는 잇몸 치료이기 때문에 마취하는 김에 주사를 추가로 맞는 게 더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같이, 잇몸 재생 주사를 같이 병행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리쥬란도 한 번 맞고 그게 뭐 효과가 평생 가고 이런 건 아니고 반복해서 맞듯이 잇몸 재생 주사도 몇 번 반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잘 개선이 된 후에 그걸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잇몸 재생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어느 시점부터 좀 드러날까요? 잇몸 재생 주사를 방금 맞았다고 바로 효과는 없어요. 지금 잇몸 치료하느라고 마취해놓고 긁어놓고 피나고 시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주사를 넣어놓으면 주사가 들어간 후에 항염작용을 나타내거나 섬유아세포의 재생을 促진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들떠있는 잇몸 치료하고 나면 잇몸이 다 들뜨거든요. 그 들떠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열심히 붙여드리고 더 가긴 하시지만 그게 잘 붙어서 다시 아무는 데까지는 또 며칠 시간이 걸리세요. 그래서 주사 맞았다고 바로 효과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점점 가라앉고 하다 보면은 옛날보다 잇몸이 좀 쫀쫀해지고 짱짱해지는 느낌을 시간이 지나서 받으실 수 있고 한 번만에 그게 안 느껴지실 수 있어서 몇 번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뭐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주사를 맞고 나서 주의하실 사항은 딱히 주사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잇몸 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해놨으니까 마취하고 나서 입술을 깨물거나 뭐 혀를 깨물거나 그러지 않도록 추가적인 외상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잇몸 치료하고 나서 시려요. 시리고 좀 시큰하실 수 있어요. 찬 거 주의해 주시고 자극을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잇몸이 많이 안 좋았던 분들은 흔들리는 게 더 초반에 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 치석이 꽉 붙잡고 있다가 그 꽉 붙잡고 있는 치석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병풍처럼 치석이 치아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치석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처음에 동요도가 증가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흔든다거나 혀로 만진다거나 하는 자극을 피해 주시고 최대한 가만히 치아를 놔주시고 단단한 음식 주의해 주시는 거, 부드러운 음식으로 자극 없이 드시는 게 좋고요. 잇몸 주사 자체의 부작용은 딱히 있을 거는 뭐 알러지?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가 뭐 그건 뭐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잇몸 주사 자체의 부작용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건 없고 뭐 약간의 출혈, 멍, 주사에 따른 부작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